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삼성전자도 목숨 걸고 투자하는 이 주식이 6월 주도주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고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과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산업들에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삼성전자가 필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필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말고도 고성장하는 산업들 2023년도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해당 리포트에 무슨 내용이 있냐?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등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핵심 정리들이 되어 있는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리포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제가 직접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지금 당장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19일에서 21일에 G7 회의에 참석을 한다. 그리고 그 G7 회의 마지막 날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오는 19일에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게 네 번째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도대체 이 정상회의 이후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첫 번째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항상 나온 내용이죠. 두 번째로는 공급망 불안정, 중국이나 러시아나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공급망이 불안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국이 협력 공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미일 정상회담 말고 G7에서도 식량, 보건, 기후, 에너지, 개발 등을 주제로 논의를 해서 올해 의장국이 중점 주제로 제기한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토론할 예정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항상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이 사실 하나의 의견으로 좁혀집니다. 결국 식량이나 기후나 에너지나 전부 다 탄소 중립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개발도 마찬가지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즉 러시아나 중국을 겨냥한 주제가 포함됐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도대체 어떤 식으로 겨냥을 하냐? 바로 G7 EU가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수입 재개를 금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유럽이 오히려 러시아한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를 달라고 애원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G7과 유럽 연합이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 파이프라인들을 통한 가스 수입을 재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은 G7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여기서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금지하게 되면은 사실 유럽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겠지만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스에서 나오는 이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타격이 생각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독일이나 폴란드로 가스를 다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치가 확정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을 겨냥한 첫 번째 제재가 될 것이라고 현재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진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러시아산 가스가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해올 정도로 러시아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이유가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고 있죠. 일단은 지난 겨울에 예상보다 날씨가 춥지가 않아서 가스의 소비량이 적었고요. 그리고 EU 각국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해 노력을 한 결과 가스에 대한 확보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즉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 비중이 10% 미만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러시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지게 됐고요. 에너지 위기가 안정화되면서 점차적으로 가스가 아니라 다른 산업들, 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재생에너지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터지고 나서 유럽이 가장 먼저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이 바로 신축 건물에 태양광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일본 도쿄가 먼저 이 정책을 펼쳤었고요. 유럽이 따라갔는데 주택이나 아파트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드는 데 이어 EU는 신축 건물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30년에 7년 뒤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유럽에서 40%에서 45%로 확대를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일본 도쿄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포함해서 태양광 설치 의무가 부과될 건물이 무려 연간 5만 채나 되는데 그 5만 채에서 98%의 태양광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쿄에서는 2030년 기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대 대비해서 절반으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 중심에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빠르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뒤처져 있기 때문에 확보를 위해서 태양광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상당히 찬밥 심세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IRA 덕분에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르면서 국내와는 좀 다르게 미국 시장에서는 태양광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야 태양광이 설치 대비해서 전력량도 너무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찬밥 신세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태양광을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은 약 4,300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은 567조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자국 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큰 폭으로 늘리는 정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한학추셀이 미국 조지아주에 구축 중인 태양광 생산 기지인 솔라허브가 2024년부터 가동되면서 한학큐셀의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엄청나게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은 미국에 태양광 말고도 재생에너지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풍력, 수력 여러 가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가게 될 건데 새로 설치될 전체 발전 설비의 50% 이상이 태양광 발전 설비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도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태양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래도 미국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태양광 시설에 미국산 철강 부품을 사용하면은 10%에 대한 추가 공제를 해준다는 정책이 나옵니다. 미국 행정부가 태양광, 풍력발전 시설 건립 시 미국산 철강 부품 등을 사용하게 되면은 추가로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이번에 11일에 13일에 나왔습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청정에너지 시설을 건립할 경우 30%의 세액 공제가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10%의 추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당연히 중국산 철강을 쓸 수밖에 없겠죠. 철강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40% 이상이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해상 풍력의 경우에는 국내 콘텐츠가 20% 이상 이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 이차전지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IRA로 인해서 친환경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 따른 국내 콘텐츠, 뭐 국내 철강, 미국산 철강이라든지 미국산 부품, 즉 보너스 규정은 철강을 포함한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태양광 산업에 엄청난 투자금을 준다고 태양광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태양광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제조업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금을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 게 현재 미국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미국의 퍼스트 솔라가 유럽의 방막업체 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 태양광 관련 제품 업체 퍼스트 솔라가 유럽의 태양광 방막 회사를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요. 유럽 태양광 방막 회사인 에볼라 AB를 3,800만 달러에 인수를 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특정 경영 성과 등이 충족될 경우 4,200만 달러가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유럽에 있는 태양광 기업을 인수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즉 태양광 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현재 퍼스트 솔라의 CEO입니다. 그는 이번 인수는 미국의 새로운 혁신센터 및 R&D 연구개발에 대한 오랜 노력과 함께 태양광 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즉 미국에서는 태양광 말고도 사실 뭐 풍력도 그렇고 수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꼴등입니다. 특히나 지금이 어떤 시대요? 지구촌 곳곳에 기후이변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수, 폭염, 황사, 엄청난 기후이변을 넘어서 이제 기후재앙까지 걱정하는 시대고요. 인류의 공동 목표가 뭐예요? 지구 표면 온도를 1.5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게 공동 목표입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미 개발하면서 탄소를 다 배출해 놓고 이제 와서 탄소를 배출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너나 할 거 없이 지구의 표면 온도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런 만큼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현재 꼴등이고요. 온실가스 배출은 6입니다. 즉 배출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생산을 혹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의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수출 장벽으로 다가오는 재생에너지 확보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가 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소비량 확보를 위한 정책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발전 단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전이 적자 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결국에 내일부터 오는 16일 당장 다음 날부터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을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국내 에너지 가격이 평년보다 높고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가 적자에 직면했다는 점이 반영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전기,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4인 가구 기준에서 월 평균 7,400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7,400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거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전의 적자를 메꾸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하더라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가격 급등 영향을 받을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라고요? 6개월, 즉 올해 연말까지는 이 가격에 대한 편차로 인해서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 지금 전기세도 오르고 전기 사용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역대급 폭염 예고에 에어컨 주문이 늘었습니다. 사실 이 올해 폭염 예상되면서 에어컨 주문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폭염이 매년 나오죠. 롯데 하이마트 홈플러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 폭염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폭염이 올해, 작년, 그 전년도 특정 연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매년 나오고 있죠. 즉 폭염이 오기 전에 점검을 통한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에어컨에 대한 관리 점검이 현재 급증을 하고 있고요. 올해만이 아니라 기후이변으로 인한 이상기온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전국이 동시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특정 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수도권의 이 에너지 소비량 급증이 주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국내 수도권에 그 전력들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한전에서 현재 밀어주고 있는 전력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바로 한국전력이 호남권에 있는 잉여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계획을 발표해서 수도권에 있는 그 수많은 전력을 이 수요 자체를 호남권에 있는 잉여 전력을 끌고 와서 메꾸겠다는 뜻입니다. 2022년도부터 2036년도까지 15년 동안 장기 송변 전설비 세부 계획으로 전력 수급 전망과 송변 전설비 확충 기준에 따라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전도 그렇고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설비 자체가 호남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전력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 남아있는 것들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사실 이게 호남권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전력의 수요보다 공급이 적을 때 블랙아웃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데 반대로 공급은 많고 수요가 적는다고 하더라도 대정전에 대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전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쪽에다가 생산이 많아지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전기를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 보내는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에다가 가장 많은 전력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밀집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수도권 땅도 비싼데 거기다 뭐 풍력, 수력 넣을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태양광이라는 거고요. 그 태양광에 대한 중요도를 이미 삼성전자가 깨닫고 삼성전자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공동 노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양한 에너지원을 혼합하는 에너지 믹스 기술을 개발을 하고요. 재생에너지 통합 솔루션을 구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태양열과 지열, 폐열과 같은 재생열 에너지에 함께 활용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고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태양광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어디에서나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황사로 인해서 이 효율이 떨어진다던가 갑자기 구름이 끼면서 태양광이 들어오지 않는다던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 고민을 하더니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해내게 됩니다. 바로 365일 24시간 발전이 가능한 우주 태양광을 개발하게 되죠. 대기권 상단에서 평균적으로 10배 이상 강한 햇빛을 흡수하고요. 365일 24시간 발전이 가능한 우주 태양 기술을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기권 상단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낀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전혀 없고요. 황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만큼 그 10배죠. 평균적의 10배이기 때문에 그 10분의 1만 송전된다고 하더라도 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대비의 절반 수준입니다. 즉 1kW시당 예를 들어서 원전이 73원이다. 10분의 1만 송전된다고 하더라도 36원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도 상당히 낮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기저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재생 에너지가 바로 태양광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증감에 따라서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재생에너지 바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수혜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재생에너지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태양광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 태양광 중에서 지금 당장 보셔야 되는 종목을 두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 ENG입니다. 얘네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기업입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제가 에너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호남권에서 에너지를 끌고 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서울에 에너지를 생산해낸다고만 하면은 가장 베스트인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태양광 에너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의무화가 되고 지자체에서 BPV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입니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건물 일체형 태양광 패널 시공 전문 회사인 ABM과 공동 개발한 태양광 모듈 외벽 시공장치 특허를 등록한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특허 장치가 뭐를 하냐? 건물 외벽에다가 태양광 모듈을 고정 프레임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브래킷 형식의 장치를 뜻합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시공을 했는데 특정 태양광의 모듈이 파손되거나 고장이 났다. 전부 다 떼는 게 아니라 고장난 부분만 해체해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일체형 태양광 패널의 설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재료를 가지고 앞으로 태양광 산업의 성장과 국내에 있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건물들의 태양광 패널들이 건설된다고 했을 때 주목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이 코오롱 글로벌과 신성 ENG 주목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장 주도 미래 산업에 대한 리포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물어보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보면 설치 버튼 있죠? 설치 버튼을 누르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설치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이게 또 설치하면은 광고 전화나 이런 거 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적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고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하단부에 김용민 2023 시장 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영구 소장이 가능한 만큼 여러분들께서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하는 급등 추천주, 장 시작 전 8시 30분 이전에 김용민 대표가 매일매일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주목받는 급등주들이 왜 올라가는지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컨텐츠를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수혜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